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급속흥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 자원을 낭비하거나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 사회안정,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 세대가 쓸 것은 남겨놓으면서 쓰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협약이 있고 특히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교토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나라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적게 쓴 나라는 남은 만큼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나라에 팔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협약이 교토의정서입니다. 2020년 만료고요. 그래서 그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파리협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였다면 이제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지고 그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많이 감축해서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에서 제시한 그 양보다 많이 감축을 하면 이제 남겠죠. 그러면은 그 남는 부분만큼 다른 기업에 팔고 이러면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만큼 적게 쓰면 팔 수가 있으니까 더 감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 노력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적 개발을 원조하고 있고요. 그걸 ODA라고 합니다. 국가적 노력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지속가능 발전법이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 많이 들어봤죠. 이런 법을 제정합니다. 개인적 노력으로서는 에너지 전략 이런 것뿐만 아니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윤리적 소비라는 건 뭐냐, 예를 들자면 환경에 도움되는 소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게 만들어진 협약이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라고도 불리는 냉장고의 냉매제 혹은 스프레이에 쓰였던 프레온가스의 생산을 사용 규제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의 이동이나 처리를 통제하는 바젤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각종 기후변화 협약,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원인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구촌의 모습은 당연히 국가 간의 협력과 국가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국가 간의 협력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 난민, 기아 문제 등 지구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협력을 하겠죠. 하지만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 등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를 보면은 긍정적 변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연결이 어느 곳이나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되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이 활성화되고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변화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유전자 조작 등등의 윤리적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의 변화로서는 전 지구적 차원 협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것들 변화가 있고요. 도시 내 수직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 수직 농장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도시가 있으면 도심에 고층 건물을 짓고 각층의 농장을 만들어 이런 농작물 재배하는 일종의 아파트형 농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변화도 있는데요. 갈수록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환경오염은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있는데 물이나 뭐 흙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열대림 파괴, 지구온난화 등으로써 더 많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내 삶의 방향을 마지막 정리하자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뿐만 아니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가와 지구촌의 미래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